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문제 풀어보셨어요? 네, 쉬워요, 어려요? 어려워. 그렇죠. 맨날 어렵다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모의고사는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면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등락을 해요. 좀 쉽게 나오면 좀 올라가는데 어렵게 나오면 끝도 갔다 없거든요. 이 문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자, 오늘 문제 중에서 몇 문제만 풀어 드릴게요.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4번 문제. 자, 여러분들 뭐 개수 그러면 정신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지문도 많고. 자, 그래서 이제 4번. 몇 번으로 찍었어요? 1번 찍었어요? 예. 2번 찍었어요? 예, 좋아. 답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 자, 그럼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이제 다음 주 정도 배울 거예요. 이거 다음 주 정도 배울 건데, 뭐 거의 한 달 다 돼갔잖아요. 배운 데가.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몇 개냐? 그렇게 나와 있죠. 토지 건축물로 교환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됩니까? 토지 건축물 교환 계약 안 돼. 오로지 뭔만? 매매만 돼. 매매. 토지 건축물 중에서 매매만 신고 들어간다고. 하나 나왔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 허가를 받아도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아, 좋아. 이건 하는 거예요. 이건 답이 아닙니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도 부동산거래 신고는 무조건 하라 그랬어요. 자, 까마득하게 잊었죠 지금. 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 시행객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 이거 신고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죠. 이번에 법이 신설이 됐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객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 매매계약 들어가죠. 이건 이합제 했잖아요. 자,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왜?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 건축은 최초 분양 계약. 우리가 이제 아파트 지면은 분양 처음에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분양 받았어.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그러죠. 올해부터 들어갑니다. 작년에 전매할 때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최초 분양 계약도 들어가. 그 다음에 토지 상가 분양권을 전매했다.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그죠? 아, 해. 작년까지는 주택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토지, 상가, 주택 다 신고하라고 했어요. 자, 이거 안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두 바퀴 돌 때 다 했어요. 기억이 없어. 그러면 토지 건축물에 대한 지분 매매 계약은 이게 토지 건축물 매매는 아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분을 매매했을 때도 해야 되느냐? 해야 돼요? 합니다. 그 다음에 경매 압류 부동산 공매는 안 해도 돼요? 왜? 경매니까. 계약이 아니니까. 매매 계약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토지 건축물 증여는 왜? 매매가 아니니까. 중요하네. 그럼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매매 계약은 안 해도 돼? 왜? 토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아닌 것이 그럼 몇 개 나왔어? 5개. 기역, 미음, 지읒, 치읒, 키읒. 이해되셨어요? 그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게 이제 탁탁탁 나와야 돼. 그래야지 제대로 공부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또 어떤 문제가 문제입니까요? 다 문제요? 그럼 6번 풀어드릴게요. 6번 결격사유. 우리 이 앞에 결격사유 배웠잖아요. 그렇죠? 결격사유와 자격 취소 같이 묶어서 자격 취소 결격사유 묶어서 공부해야 되고 옳은 걸 골라라. 중개사법 위반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경우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 끊어보세요. 맞았어요? 자, 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사유라고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면 자격 취소되지 않는다.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왜? 자격 취소돼? 그러니까 옳은 것이냐 틀린 거냐 이거에서
그러니까 1번이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 예, 옳은 것입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자, 2번은 왜 틀렸는가 보세요. 중개사법 위반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몇 년 선고받았어? 그럼 2년간 결격사유 맞습니까? 2년간 중개법 종사업소다 끊죠. 맞죠? 그러면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격 취소돼? 안 돼?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지금. 내가 이건 이 앞주에 결격사유 할 때 했어. 이 앞주에 했어, 이거. 자격 취소 돼? 안 돼?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 다시 해, 그러면. 이건 결격사유 할 때 내가 이 앞주에 해줬잖아요. 이 법 위반해서 뭘 받으면? 징역형 선고 받으면 자격 취소 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러면 중개사법에서 징역형을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자격 취소 된다고 했죠? 왜? 집행유예도 선고는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이 두 가지 다 자격 취소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자격 취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이 자격 취소 않는다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2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건 맞아.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니까 자격 취소 돼. 자, 3번 공인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 6개월에 대한 무슨 유예? 선고에 2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야.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고 자격이 취소돼? 자격이 취소돼? 안 돼? 안 됩니다.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가 안 됐잖아요. 자격 취소도 안 되고 결격사유도 아니야. 4번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서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 질문 맞았어요? 왜 틀렸어요? 도로교통법 중개사법 위반해서 벌금 300만 원만 결격사유. 그 다음에 미등기 전매 중개 미조금 없어요. 미등기 전매 중개는 우리 중개사법이 아니에요. 아니 전매를 중개하면 우리 중개사법 투기조장에 걸려 안 걸려? 중개사법이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를 풀려면 중개사법이라는 게 나와야 돼. 그러면 미등기 전매 중개니까 중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개사법 맞죠? 그러면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 몇 년? 그러면 결격사유 됩니까? 예, 되고. 자격 취소는 안 돼요, 돼요? 되죠. 중개사법이니까.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에 중개했던 거 중개사법이라는 게 나와야지 자격 취소가 된다는 거 뜨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격 취소가 아니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결격사유 위압죄 배우는데 이거다고 이제 자격 취소하고 연결 문제. 그래서 내가 이 앞전에 자격 취소 집행유예는 된다고 이야기했어, 안 했어? 했어.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연결해서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려워져, 쉬워져?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중개사법 대충 하면 안 돼. 공부 열지. 내가 말했잖아요. 97.5점은 빼줄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를 어렵게 나오면 또 끝도 갔다 없고 쉽게 내면 또 쉽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꾸준히 따라오면 실전할 때는 실전 10월 정도 되면 97.5점은 빼줄 수 있다고 내가 무차했어. 근데 하란 대로 따라와야 돼. 이해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특강도 뭐 2주 잡혀 있죠. 2주 1월부터 잡혀 있는데 그 이틀간 내리 할 거예요. 그래서 전범이니까 그거 한번 쭉 훑어놓으면 훨씬 편할 겁니다. 뭐 80점 이상은 올라갈 수 있어요, 점수가. 그래서 이제 거짓말 아니라니까 제가 자꾸 못 믿어.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전범위를 쭉 한번 훑어놓으면 훨씬 편해요. 이해됐어요? 예. 그 이제 뭐 일주로 건너뛰어서 한 게 아니라 내리 하니까 편해요. 이게 좋아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렇게 하시고 쭉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예? 258페이지. 자, 계약금 등의 예치 공고 나와 있습니까? 예, 예치 공고 들어갑니다. 예치 공고. 자, 칠판을 봐주세요. 이것을 달리 표현해요. 뭐라래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 이걸 달리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예치 공고. 그러니까 예치 공고보다는 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그 11조. 제목에 보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나와 있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달리 표현해서 예치 공고입니다.
그럼 이제 다 설명하고 밑줄 볼 테니까 어디를 보고 있으면 돼? 칠판. 다 설명하고 밑줄 볼게요.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얼마에 이루어졌어요? 1억.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보통 계약금 넘어가죠. 그럼 한 10%니까 1,000만 원 주기로 하고, 중도금 얼마 주기로 했어요? 뭐 한 4천 주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 얼마 주기로 했어요? 5천 주기로 했어요. 그럼 누구 소개로 이루어졌어요? 개공. 그러면 개공이 이 거래를 중개할 때 계약금, 중도금 이런 것은 이제 매도인이 받아먹고 소유권 이전도 하지 않고 이중매매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개공이 거래 당사자에게 H 권고 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이제 의무조항이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은 임의조항이에요. H 권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죠? 만약에 우리 법에서 의무라고 만들어 놨으면 무조건 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개공들이 이 말을 안 한다고. 거의 안 하고 있죠. 네, 권고사항이 그래요. 할 수 있다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알아둘 것이 H 명의자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자, 이제 지금까지 뭐 한 바퀴 내지 두 바퀴 도신 분들 계시니까 머리 굴려보세요. 책 볼라 생각하지 말고. 그럼 H 명의자는 누가 가능합니까? 개공 명의로 가능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이 매도인 명의로 된다, 안 된다? 매수인은. 그럼 3자로 되겠죠? 그러면 소공이나 보조 명의는 돼, 안 돼? 안 됩니다. 개인은 오로지 개공이에요. 오로지. 그러면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이제 금융기관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무조건 안개해야 돼요. 뭐 이해가지고 이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안개를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은행법상 은행이 있어요, 없어요? 공제사업자 있습니까? 또 신탁업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보험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채신관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체국, 채신관서, 우체국 말합니다. 자, 또 전문회사, 계약금만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전문회사가 있어요. 자, 이것은 안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죠? 문제를 풀려면 안개를 해야 풀지 뭐 이해갖고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떻게 안개를 써요? 내가 순서 잡아줬잖아. 응공신 보채전 이렇게 안개하면 어떻게 한다? 응공신 보채전. 집에 갈 때도 응공신 보채전. 학원 올 때도 응공신 보채전. 그렇지. 됐어요. 되게 재밌어. 한번 해보세요.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 다음에 예치기관이 있습니까?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있습니까? 공제사업자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신탁업자, 신탁업자 등입니다. 등. 그래서 이제 이건 이렇게 한게 하면 돼. 금, 공, 신, 등.